Z6 III, S1 II, R6 마크 3에 이어서 얼마 전에 알파 7 5가 나오면서 정말 간만에 카메라 세대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알파 7 4와 FX2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알파 7 5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스템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알파 7 5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새로운 바디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알파 7 5가 1순위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제가 알파 7 4를 사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첫 카메라를 구매한다면 아마 알파 7 5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알파 7 4를 이참에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7 4는 제 소유의 카메라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꽤나 오랫동안 작업에 사용했던 카메라입니다. 한 카메라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가, 다음으로는 가장 힘들어하는 환경은 어디인가, 또 그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보장을 해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파 7 4 리뷰를 올리면서 기본기가 좋은 카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기가 좋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저점이 높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일을 하면서 카메라에 부족한 점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업자들은 대체로 카메라의 성능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촬영에 맞는 카메라를 골라서 사용을 하거나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서 인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알파 7 4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 바디나 최신 바디와 같이 사용하다 보면 역체감이 되는 부분은 있죠. 오늘은 이 알파 7 4를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바디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알게 된 포인트, 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모저모 잡담도 좀 하고요. 일단은 이 카메라가 출시한 지 벌써 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를 꽤나 잘 해줍니다. 현재는 6.0 버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많은 펌웨어를 거치면서 안정성도 많이 올라왔고 짜잘한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업데이트를 해주는데도 이상하게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게 2:1 화면비 마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카메라들, 같은 센서를 쓰는 FX2, 심지어는 알파 6700까지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 유튜브 컨텐츠를 2:1로 제작을 많이 하고 제 채널 영상도 2:1이죠.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감으로 촬영하긴 하는데 왜 안 되나 싶은 것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내장 LUT 미리 보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로그를 찍을 때 그냥 뿌연 화면을 보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 LUT 미리 보기가 이 이후에 나온 바디들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로 로그 촬영을 하려면 그냥 뿌연 화면 그대로 사용하던가 감마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LUT 미리 보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최신 바디에서 모니터 앤 컨트롤 지원 바디로 알파 7 마크 4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웨이브폼이나 폴스 컬러, 제브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노출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바디 내에서 제브라를 활용해서 잡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으로 최신 바디와 같이 사용하다 보면 AI/AF 미지원이라는 점이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됩니다. 물론 마크4만 하더라도 충분히 AF가 좋은 편이고 검출은 정말 빠르게 하는데 트래킹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역을 작게 설정해서 섬세하게 컨트롤을 한다거나 촬영하다가 포커스가 들어가면 그대로 커스텀 키로 MF로 바꿔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변 셔터 편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미러리스 바디들은 48분의 1초를 지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4프레임을 촬영할 때 50분의 1초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알파 6700을 사용할 때는 가변 셔터 기능을 이용해서 48.0분의 1초로 맞춰놓고 사용했던 그런 편법이 있습니다. 알파 7 4 같은 경우는 최대 가변 셔터 스피드가 50분의 1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48분의 1초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열. 이 발열이 알파 7 4에 계속 따라왔던 이야기거리죠. 실제로 출시 초반만 하더라도 발열에 의해서 다운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안정성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최근 한 1년 동안은 발열로 셧다운이 된 적은 없었어요. 요즘에도 4K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1시간 이상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4K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사실 장시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코덱은 아니니까 발열을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발열이 걱정되신다면 일단은 전원 꺼짐 온도를 설정해서 고로 해두시고요. LCD를 열어서 후면에 열이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울란지 쿨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도 사두긴 했는데 크게 뭐 발열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장시간 촬영에는 용도에 맞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어서 손떨림 보정. 이 카메라의 손떨림 보정은 최신 바디와 비교를 했을 때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바디를 가지고 핸드헬드 촬영을 하면서 손떨림 보정 때문에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갈게요 해본 적이 종종 있고요. 그래도 대체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보통 액티브 모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광학식 플러스 전자식이죠. 소니 카메라들은 소니에서 지원하는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손떨림 보정을 굉장히 고퀄리티로 잡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다빈치 플러그인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귀찮아서 파이널 컷에 있는 스테빌라이제이션 많이 사용합니다. 이 소니가 소프트웨어 보정을 상당히 잘 먹기 때문에 요령이 좀 생기신다면 핸드헬드도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이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사용하는 알파7C2 그리고 FX2 같은 경우는 액티브 모드에서 조금 더 크롭이 되는 다이나믹 액티브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크롭도 많이 되고 막상 사용해보면 컨트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액티브 모드의 소프트웨어 보정을 한 경우가 대체로 결과물이 더 괜찮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C2를 쓴다고 하더라도 액티브의 소프트웨어 보정을 따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리드아웃 속도. 이 카메라의 리드아웃 속도는 그렇게까지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나쁘진 않았어요. 아마 빠르게 무빙을 주신다거나 역동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거슬릴 수는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급 카메라를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핸드헬드를 사용했을 때 체감상 한 50mm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70mm부터는 슬슬 주의를 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손떨림 보정도 슬슬 힘들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 1635 그리고 2470 렌즈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K 60프레임에서는 크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드아웃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4K 60프레임 크롭이 풀프레임 전체 영역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얕은 심도를 표현하기 조금 더 어려워지고 화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렌즈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롭 바디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020G 렌즈나 1655G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화각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심도 표현 같은 경우는 1655f2.8G 렌즈를 사용했을 때 심도만 보았을 때는 사실상 2470f4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신경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논크롭이 되는 바디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4K 60프레임 크롭이야 사실 알고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크롭을 지원하는 바디를 구매하던가 아니면 감수하고 사용하던가 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4K 60프레임을 촬영하고자 하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해요. 좋은 화질로 촬영할 수 있고 4K 60프레임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4K 60프레임이 되는 대신에 8비트로만 되거나 로그가 안 되거나 이랬으면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요. 코덱이나 촬영 포맷이나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한테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커다란 점을 뽑아라 하면 아마도 S로그나 S시네톤 같은 픽처 프로파일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촬영에서 S로그 3를 사용하고 있고요. 굳이 S로그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시네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P 1번엔 S로그, 2번엔 시네톤을 넣고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로그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썼는데요. 이게 촬영하다 보니까 S로그 특유의 부드러운 대비가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파7 4로 S로그를 촬영할 때 두 번째 베이스 ISO가 3200에 있다고 보통 추정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대체로 ISO 상관없이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녹화를 할 메모리 카드 이야기도 해보면 좋겠죠. CF 카드 같은 경우는 렉사의 320기가 실버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SD 카드는 터프-G 256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워낙 여기저기 갖다가 붙여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양을 좀 넉넉하게 구성해둔 감이 있고요. 인트라 또는 슬로우 앤 퀵 모드를 활용하지 않으신다면 V30급 메모리로도 문제없이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V60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컴퓨터로 옮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256기가 꽉 채워서 옮기신다면 아마 라면 하나 드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V60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메모리 관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케이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케이지입니다. 카메라에 정말 딱 붙어 있고 버튼도 가리지 않고요. 리뷰도 올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이 카메라로 정말 이것저것 리그 구성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점은 M4 같은 하이브리드 카메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촬영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좋더라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 용도로는 사실 동영상 전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하이브리드 카메라는 그대로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알파7 4, 그 전에 알파7 5를 제가 보면서 확실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넘어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무게에도 정말 많은 기능이 추가됐고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4K 60프레임 논크롭, 4K 120프레임, 16스탑 이상을 지원하는 부분 적층형 센서, AI 화이트 밸런스, 향상된 발열 컨트롤, 조금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손떨림 보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말하다 보니까 조금 많긴 하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기존에도 다 있었던 기능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이 된 것들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이젠 표준 라인업에도 들어간다라는 점이 괄목할 만한 것이고요. 기능이 필요해서 산다기에는 사실 업그레이드를 굳이 해야 하나 싶은 거죠. 더군다나 알파7 4의 결과물 퀄리티가 부족해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안 들고요. 사실 요즘에는 카메라 자체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느끼고 있어요. 영상을 제작하면 제작할수록 카메라는 단지 출력을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만 나와준다면 크게 불편함 없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알파7 5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닌데요. 오늘 이야기는 알파7 4에 대한 이야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나오는 카메라에 대한 욕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디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이유를 잘 못 찾는 것 같고요. 점점 더 무시무시한 좋은 기능들로 카메라가 무장되어 가는데 이미 제가 필요한 수준은 아득히 넘어 있거든요. 그거 한 대 살 돈이면 차라리 FX30을 2대를 산다거나 이런 저에게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제 실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도 맞고 필요하신 분들께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한테는 알파7 4면 이미 충분할 만큼 좋은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